네. 저희가 그러면 그래서 오해를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오해는 하여간 그런 데서 파생되는 오해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그 오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이렇고요. 하자면 강의를 해도 뭐 어쩌면은 수십 권의 책을 써야 되는 분량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지 말고 기본 원리로 돌아가 보자. 그럼 거기에 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 과학 시간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를 찬찬히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답이 거기 다 있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는 강사님이 이제 에너지를 이제 지키는데 동참하고자 여기서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에너지 관련해서 알려주시고 계신데 혹시 강사님만의 여름철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 특별히 뭐 여름철이라고 그런 그 뾰족한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매 순간을 이런 생각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뭐냐면 내가 에너지를 늘 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여기 일하러 오는데도 에너지를 씁니다. 내가 집에서 내 자가용을 몰고 올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전철을 타고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뛰어올 수도 있죠. 네. 시간이 걸리면.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에너지를 쓰는데 이 쓰는 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활 자세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만큼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는가? 첫째 생각하는 게. 이 에너지가 그린하우스 가스 발생하는 방법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고 움직이죠. 사람이 움직인다는 건 늘 에너지를 쓰는 일이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여름철이라고 특별히 뭐 나는 어떻게 저 에어컨 온도를 나는 3도씩 높여서 세팅을 해놔요.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네. 예를 들자면 내가 아침을 먹잖아요. 저녁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에너지를 내가 섭취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에너지를 섭취를 했으면 내가 이거를 필요 이상으로 섭취를 하고 있나? 이건 따져보죠. 난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가져다 쓰는 게 너무 중요해. 결국 그 에너지는 자연에서 오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내가 가치 있는 곳에 쓰는가.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지금 작은 운동을 한 게 있는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을 해요. 음식물이란 건 다 우리가 귀중한 자연 에너지를 섭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남긴다는 얘기는 낭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물을 남기지 않아요. 우리 식구들은 다 이해해요. 왜 아빠가 그걸 남기지 말자고 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남기지 않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한다고. 심지어 이제 스님들 바로 공양하는 것처럼 그 설거지도 할 필요 없을 정도까지 네. 먹으면은 우리 식구들은 누구라도 그걸 자랑스러워 해요. 그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런 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꼭 밥 먹는 과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방에 전등을 켠다. 무슨 청소기를 돌린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일이라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네. 그 에너지가 내가 과잉으로 쓰지는 않는가. 이게 환경을 해치는 건 아닌가.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그런 생활 태도를 갖게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꼭 여름이고 겨울이고 필요 없고요. 매 순간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재밌어져요. 움직일 때마다 그 에너지가 보이거든요. 내가 쓰는 에너지, 내가 버리는 에너지. 그럼 그거를 우선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로 쓰고도 요리를 할 수 있는가? 이 최소로 쓰는 에너지는 내가 서스테이너블 한 건가? 궁극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나는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다 그런 운동에 동참해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요. 맞아요. 평소에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뭐 주입식으로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각자 이제 돕는 일만 남는 거죠. 그걸 다 깨닫고 있으면 이 사람 나 이것 좀 도와줘. 그러면 서로 원리를 아니까 그래 도와주고. 나는 에너지가 이만큼 남는데 너가 써. 이거 다른 데서 만들지 말고 이렇게 써. 우리가 한전 관련된 에너지 회사들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해야 되지만 앞으로 세상은
지금까지 자본주의 이 시스템상에서 이 지구 환경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저는 과잉 생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에너지의 과잉 생산 네. 심각하죠. 지금 우리 에너지 생산 시스템도 중앙 집중식으로 멀리서 만들어서 아주 멀리까지 보내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 낭비 이거 생각해 보면 끔찍하잖아요. 아이디어란 거는 이제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안다고. 아, 이거 분산 구조로 가는 게 맞다. 그 미래의 에너지는 분산 구조로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낭비들을 없애야 되니까. 우리 마을에 필요한 에너지만큼 딱 생산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썼어. 그러면 그 마을 안에서만 서스테이너블 하면 되잖아요. 그럼 각 마을이 그렇다면은 지구는 아주 건강해지겠죠. 그런 게 이제 이상적인 사회인데 지금은 워낙 그 자본의 힘으로 거대한 경쟁을 해서 경쟁하느라고 이게 내가 많이 남게 생산했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막 생산했단 말이에요. 많이 생산하면 가장 싼 값에 막 갖다 팔고, 그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그렇게 그 동력으로 돌아가니까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습니다. 이제 알았단 말이지. 네. 그럼 당연히 이제 그러면 충격을 줄이고 그런 분산 구조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형태로 가야 된단 말이지. 지금 그 과도기 상에서 이거 중앙 집중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걸 파괴해 버릴 수는 없잖아요. 다 에너지를 쓰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건물처럼 독립적인 어떤 에너지 생산하는 건물이 있다. 근데 남네? 그럼 지금 한전에 돌려줄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그 한전은 석탄 떼오는 걸 이만큼 줄일 수 있잖아. 네. 그지? 그런 걸 또 나눠서 쓰고 이렇게 점점 이게 확대되면은 그게 이제 그거를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한다는 게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 스마트 그리드까지 가기에는 기나긴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방향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분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산 구조의 에너지 생산 그리고 그 에너지 생산은 꼭 필요한 만큼만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생산을 하면 자꾸 자원을 퍼다가 뭘 이렇게 변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을 우리가 땡겨서 쓰는 게 되니까 그건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은 거죠. 그래요. 답이 됐나? 하여간 모르겠는데. 네, 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네, 드려도 네. 될까요? 혹시 요즘 신재생 에너지 하면서 또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네. 혹시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에너지를 아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에너지를 아꼈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네. 에너지를 아껴야 될 에너지는 지금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드는 전기 에너지. 네. 네. 그 에너지를 많이 쓰면 필요 이상 많이 쓰면 불가피하게 그린하우스 가스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아끼자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태양광으로 충분히 많이 만들었어. 그럼 이 지구 환경에 아무런 유해가 없네? 네. 그러면 마음껏 써도 되죠. 네. 단지 문제는 그 태양광을 발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또 자원들을 소모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들은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는 건지 그런 환경 영향 평가는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건 이제 별개의 환경 영향 평가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를 쓰는 것만으로 우리가 가솔린 차를 쓰는 것보다 전기차를 쓰는 게 유리한 건가요? 이렇게 네. 하면 답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거기 쓰는 전기가 모조리 100%다 석탄, 더러운 석탄 떼서 전기 가지고 온 거로 집에서 충전해서 다 전기차가 쌩쌩 달리네? 야, 난 이거 환경 깨끗하니까 마구마구 달려. 그럼 발전소에서 계속 석탄을 떼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떼어서 이게 전기가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거는 그것처럼 처음에 에너지 데피니션에 있듯이 모든 물질에 있어요. 그 에너지와 물질의 등가 원리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예요. 물질에 있다고요. 그거를 변환시켜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라고. 그거를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열 에너지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이거 주인도 없네. 파기만 하면 임자야. 그리고 파는데 돈도 별로 안 드네. 그리고 이거 팔면 이익이 많이 남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만 이해하고 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죠? 네. 그래서 화석 연료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은 우리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로 알고 있고,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극복해야 될 기술들이 있는 거. 또 거기다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제성 문제도 또 따져봐야 되는 거. 복잡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서울 에너지 드림 센터에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방문해야 되고 많이 와서 배워가야 될 점이 너무나도 많고 저희도 와서 많이 배웠는데 혹시 앞으로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여기 미국에 살 동안에 일반 시민들이 에너지와 환경에 갖는 관심보다 네. 한국의 주로 서울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와서 보여주시는 기후와 에너지에 관한 관심의 차이는 굉장해요.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 개념들을 각자 아까 오해라고 얘기했지만 네.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드물다는 거죠. 열정은 대단한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힘을 합해도 그 합해진 힘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네. 누구나. 그러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정확한 지식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거 틀렸어.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 많이 알아도 소용없잖아요. 각자.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같이 정확히 공유를 해서 힘을 합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이게 활용되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간에 오면 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네. 또 저희들하고 이게 얘기를 하면 또 그게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또 질문이 나오고 그런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무 부담 없이 나 궁금해. 내가 궁금한 거 있어. 이런 자세만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진정한 마음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옳겠군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또 주변 분들하고 하게 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여기 저는 출근하는 거예요. 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도 이제 서울 에너지 드림 센터에 지금 두 번째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전기 쪽에 전공하고 있지만 그래도 에너지 쪽에는 아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대학생분들도 그렇고 뭐 아니면 어린이나 뭐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세대까지도 다 같이 와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끝난 거요? 네,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